할아버지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쌀까요? 미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미나의 손을 잡고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이건 금빛 아저씨란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지. 변하지 않는 빛 때문에 모두가 믿었단다. 그리고 이건 반짝이 아줌마야. 예쁜 디자인과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져서 가진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해주지.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해서 귀해졌단다. 옛날에는 이 지폐 아저씨도 금빛 아저씨와 친구였단다. 지폐 아저씨 한 장을 가져가면 금빛 아저씨를 바꿀 수 있었거든. 그래서 모두가 지폐 아저씨를 굳게 믿었지.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1971년 지폐 아저씨가 금빛 아저씨와의 약속을 끊어버렸어. 이제 지폐 아저씨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게 되었지. 그러자 지폐 아저씨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이 지폐 아저씨가 정말 가치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지. 지폐 아저씨의 몸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어. 흔들리는 지폐 아저씨 대신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가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튼튼한 집인 부동산이나 회사의 조각들인 주식이 갑자기 아주 비싸졌지. 그러다가 코인 친구가 나타났단다. 지폐 아저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코인 친구를 믿고 따르면서 코인 친구의 가치도 하늘 높이 치솟았어. 결국 금빛 아저씨도 반짝이 아줌마도 지폐 아저씨도 코인 친구도 모두 사람들의 신뢰 요정이 있어야 진짜 가치를 가질 수 있단다. 할아버지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신뢰 요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를 잃어버리지. 지폐 아저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언젠가는 새로운 신뢰를 찾아야 한단다. 그게 바로 세상의 변화야. 이상은 가상자산 출현과 더불어 본격화된 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한 논쟁을 우화 형식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오랫동안 인류가 가장 신뢰하는 자산이었습니다. 금 자체는 희소성이 있고 산화되지 않으며 전기 및 산업적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실물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의 가격 대부분은 산업 수요가 아니라 안전자산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수천 년 동안 금은 화폐와 교환수단,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해왔고 바로 그 신뢰가 금의 내재적 가치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명품백과 같은 사치제입니다. 가죽과 원자재, 제작비만으로는 그 높은 가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명품의 진정한 가치는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상징,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즉, 실물적 가치가 일부 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과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금과 명품은 모두 사회적 신뢰가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세 번째는 법정화폐입니다. 원래 화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 속으로 태환 가능해야 가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 즉 닉슨 쇼크 이후 법정화폐는 실물 담보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여전히 사용됩니다. 이유는 국가의 조세권, 법적 강제력,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신뢰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발행과 재정 적자 확대는 화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성을 코드로 내재화했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운영됩니다. 가상자산 가치는 오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규모, 탈중앙화와 자유로운 자산 이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신뢰가 흔들리면 가치도 쉽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증권은 달러, 국채, 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일정한 담보 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제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 명품, 법정화폐, 가상자산 모두의 내재적 가치는 결국 신뢰입니다. 실물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가치를 결정하는 힘은 사람들의 합의와 믿음입니다. 금이 수천 년 동안 신뢰받아온 이유도, 명품이 프리미엄을 가지는 이유도, 법정화폐가 여전히 거래에 쓰이는 이유도, 가상자산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시장을 유지하는 이유도 모두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체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1971년 이후 무제한적으로 발행된 법정화폐는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작용이 부동산 거품, 주식시장 급등, 가상자산의 폭발적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법정화폐만으로는 미래의 가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체제는 법정화폐 단일 중심에서 벗어나 가상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나아가 실물 자산 기반 토큰까지 병존하는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신뢰하는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레짐 체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산들의 내재적 가치와 통화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